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3일 만, 4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꼭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며칠 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고, 또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마치면서 저희 방송의 누적 방문객이 150만 정도 됩니다. 15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보훈처에 한 가지만 당부하는, 보훈처장한테 요구사항 하나를 방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훈 대상자. 보훈 대상자는 아까 지금 그 편집하다가 가로 열고 닫고 이거를 가로 열고 그 국가용자, 보훈 대상자 이렇게 썼다가 다시 지웠어요.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보훈 대상자라고 딱 하면은 여기에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고 지원 대상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라고 명명을 하기 전에 보훈 대상자라고 제가 방송할 때는 항상 국가유공자가 모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유공자와 그리고 지원 대상자까지도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조정수당은 그분들이 모두가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여기 방송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자, 보상금 우리가 매월 15일 나가는 보상금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 보상금 외에 별도로 월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까지 매월 여러분께 지급이 되는 이게 바로 생활조정수당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분은 왜 22만 원이 어떤 분은 33만 6천 원이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22만 원과 33만 6천 원은 그 사이 이제 다 각각 다른데 내 생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우리가 은행에다 만약에 1억을 넣고 예금을 하면 이자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 넣은 사람이 받는 돈과 5천만 원 넣은 사람이 받는 돈과 그 이자가 다르잖아요. 내가 받는 돈은. 그 이제 비근한 이해가 좀 너무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쉬우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들어갈 텐데 이 방송에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제 방송에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과 저의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아니면 중진국이냐 뭐 이렇게 뭐 따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선진국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후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행정은 또 어떤 행정은 중진국에 들어가 있고 중진국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진국과 선진국 두 가지 놓고 볼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나라 행정이 선진국의 대열에만 모든 게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박민식 그 처장님이 오셔서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장관이 될 텐데 이분이 정말 여러분께 보석 같은 사람이 왔어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혜 행정, 그러니까 수혜 행정이 뭡니까? 내가 혜택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이런 내용의 수혜 행정은 모든 것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몰라서 신청 안 했든
일부 안 했던 건 상관없어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일단 혜택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또 예를 이제 꼭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들면 우리 저쪽 건너편에 아파트가 좋은 게 들어섰는데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게 지나는데 어떤 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분양을 하는데도 모르고 신청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주죠. 신청 안 했으니까. 신청한 사람은 받잖아요. 이해가 좀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것도 예를 들면 보훈 보상 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 예로 봐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 않았어요. 신청자만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조사하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서 이제 일단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하는 똑같은 행정을 이 그러니까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선진국 대열에서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도의 지금 행정을 우리 보훈처장이 과감하게 내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훈 보상 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월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까지가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제 보상금 매월 15일 나오는 정규 보상금 말고 추가로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신청을 한 사람만 드렸어요. 신청한 사람 무조건 다 드린 게 아니고 또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심사에 규정이 맞지 않으면 또 드리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박민식 지금은 처장이죠. 앞으로 장관이 이제 될지는 뭐 거의 한 8, 90%는 된다고 보는데 혹시 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신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선진국하고 똑같이 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단 공무원이 까꿀로 내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내부 그 자료를 보고 자료를 쭉 여러분들의 생활 정도와 그 재산 그런 걸 다 이제 검토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늘어난 거죠. 이제 그 공무원이 찾아보고 만약에 해당자가 있으면 해당자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내가 이 생활 조정 수당을 어르신께 드리려고 하는데 귀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은요 공문 오면 네 동의합니다 라고 날인해서 다시 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다리면 월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 사이 나한테 그 생활 조정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으로. 자 보세요. 이런 행정을 저도 지금 제가 저도 공무원 생활 33년 했는데요. 이런 행정은 좀 처음 봐요. 자 보세요. 공무원이 신청자가 아무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생활 지금 신고된 내용을 다 일일이 검토해서 그것도 지금 국가용자가 66만 명이에요. 자, 그 많은 사람 물론 이제 직원이 한 명은 아니죠. 이제 담당 그 지역별로 이제 이 담당이 있으니까. 자, 그분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 상태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해당이 된 사람한테는 보훈처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요. 내가 귀하에 그게 이렇게 생활조정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동의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준다고 하는데 동의 안 합니다라고 할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당연하죠. 이런 행정은 지금 저도 이 나이 먹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보훈처장 자 그럼 언제부터냐? 지금 바로가 아니라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5월 1일에 입법예고를 하면 한 달 정도 걸려서 아마 이제 확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5월이니까 지금 말하자면
하반기부터는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풀이가 돼요. 여기는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한 6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7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할지 그러면 하반기부터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시겠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집에서 있다가 보훈처에서 이제 그 편지가 날라오면 이게 날라올 거예요. 생활조정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훈 대상자 모두에게 다 나간 건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의 재산 상태를 조사를 해서 해당될 만한 사람한테만 보냅니다. 그럼 해당될 만한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이거 담당 직원이 내가 보훈처장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라고 그런 행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국과 같은 영국과 같은 완전 선진국에서 하는 행정을 모범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박민식 처장이.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보훈처장이 박민식 처장이 보훈처장으로 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런 행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3년 동안 공무원 생활했지만 이런 행정은 처음 본다고요. 왜? 우리나라는 수혜 행정, 드리는 그 행정은 항상 신청주의다. 신청을 하는 사람만 드린다. 그런데 여기는 신청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내가 신청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돈 준다는데 동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분들이 지금 그 박민식 그 처장님의 그 마음은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좀 교감이 돼서 이제 아마 그 임명을 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뭐 진위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분들을 여기에 보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뭐 상상도 못할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나는 거죠. 이게 왜? 이 사람이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전체를 다 이제 신고된 재산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뽑아갖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또 명단 만들어야죠. 쭉 명단 만들어서 또 우편에 이제 또 우송을 해야 돼요.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여러분이 이게 동의하시면 여기다 승낙해 주십시오라고 그 승낙서를 보내는 거예요. 참 내가 지금 방송하면서도요, 기가 딱 막힌 거예요. 이런 행정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한 번도. 근데 이걸 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게 도움이, 지난번에 방송 이렇게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까지는 안 하고 지금, 지금 변죽만 올렸어요. 변죽.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감하시라고 오늘 추가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7월부터는 지금 아마 가만히 계셔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해 드린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요. 처장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처장님이 그 마음대로 여러분께 막 흡족하게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시지만, 자, 국회에서 일단 그 예산을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보훈처장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주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국회에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설명을 잘 하겠지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정부의 각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부처에서는 그러면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우선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국가보훈처만 이제 예, 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 속한 여러분들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지금 다른 부서에는 목숨을 바쳐서 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이제 물론 국방부는 이제 있지만 그 어쨌든 국방부에서 다친 사람도 보훈처로 명단이 와서 거기 심사해서 이제 국가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훈처에서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의 그 대통령과 또 이 보훈처장의 마음이 항상 아,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존재한 이유는 이런 그 국가 유공자들이 이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보면은요,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우리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섭섭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행정은 잘못한 거죠, 사실은요. 왜?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든 그냥 무사안일, 그러니까 뭐 법에 있는 그대로만 지금 이 박민식 처장님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발굴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지 않고 그냥 법에서 시키는 거니까 이거 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나중에 감사 와서 이제 적발되면 또 징계 받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오늘 이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요. 이 생활조정, 보훈보상 대상자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발 부양가족 좀 제외시키면 안 되냐 이거예요. 부양가족. 왜냐면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효자 효부라 나서 부모한테 만약에 자기가 벌이가 현찮아도 꼭 부모님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엄청나게 잘 살면서도 부모를 챙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지금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르신이 어떤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가냐면은 내가 자식 이 있어서 있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 자식한테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이거 내가 우리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라고 마이크 대고 어디 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내 가정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렇게 안 되고 어쨌든 그냥 기다렸다가 그 좀 용돈 뭐 생일 뭐 겨우 뭐 생신이나 돌아오고 아니면 명절이나 돌아오면 겨우 세배하면서 세뱃돈 좀 놓고 하고 이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일일이 조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자녀들이 잘 산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줘서 이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억울하다. 누워서 침 뱉기지만 내 자식, 내가 부모가 자식을 욕한다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맞지 않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그 항상 남들은 나보다 잘 살고 있는데 형편이 좀 좋은데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못하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못 받는 이유가 부양 가족이 있다는 거죠. 부양 가족.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나 이런 분들이 또 괜찮게 뭐 예를 들어서 재산 얼마 이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오늘 이 보훈처장이 정말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수해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슬쩍 변죽만 올리듯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여러분께 이제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여기 보험 보상 대상자는 내가 해당이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훈 대상자는 가로 열고 국가 보훈 보상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우리 집에 재산 조회를 해서 맞으면은 나에게 이렇게 귀하께서는 이 생활조정 지급 수당 대상자가 되는데 제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라는 공문이 오면 거기다 네라고 동의만 하면 되거든요. 자, 나 그걸 읽어보면 지금도 반가운 겸 고맙고 반갑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진짜 그분들이 고생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처장이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 지금 처장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전부 다 무사안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가는 지금까지 왔던 거죠. 특별히 오늘 전혀 이제 열중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처음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보면요, 그 보훈처장이 다 군 출신이었어요. 군 출신. 군 출신인데 군 출신들이 보통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런 거 없죠. 드물죠, 사실은. 왜? 그분들은 대우만 받을 줄 알죠, 군인들은 많이. 군인들 욕하는 게 됐는데 이제 지금 그 높으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좀 무사안일하게 지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금 현재 처장은 군인 출신은 아닙니다. 아닌 출신이고 이분이 또 머리가 많이 좋아요. 뭐냐면요, 처음에 서울대학교 서울법대 들어가서 그리고 외무고시를 2학년 때인가 외무고시 합격하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법고시를 또 재학생 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 때 외무고시, 사법고시 두 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 그러니까 머리도 좋죠. 수재죠, 수재. 자, 머리도 좋은데다가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2번인가 하고 할 일은 다 했어, 젊은데. 어쨌든 근데 그 정력을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들 가족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고, 아까 어떤 어르신이 부양가족을 빼고 재산 기준을 선정하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방송도 만약에 그 보훈처 누가 방송을 청취하든 간에 이게 꼭 전해졌으면 좋겠고, 나중에 제가 문서로 해서 꼭 좀 이 문제는 건의사항에 건의사항 하나만 하는 것보다 저는 좀 몇 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나씩 하면 또 그 하나 가지고 또 특별히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방송 이제 들으셨으니까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내가 쓸데없이 이 서류 저 서류 준비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계시면은 담당자가 대신 신청해 준다. 이런 것을 아시고요. 제가 이제 또 지금 설명을 못다 했던 설명 부가 사항들은 더보기란에 붙여 놓겠습니다. 더보기란을 붙여 놓으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 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